네, 안녕하십니까. 주고생입니다. SMR 관련해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편이고요. 스피디하게 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SMR 전망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1기가와트급 이상의 초대형 원자로를 건설하여 대형화를 통한 규모 경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초대형 원자로가 대형화를 통해서 규모 경제인데, SMR 같은 경우에는 다량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라고 했을 때 태양광과 풍력이랑 달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가능하고, 그다음에 극히 낮은 탄소 배출량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죠. 그 다음에 소형화에 따라서 사고 위험 축소가 기대되고 건설 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특징 때문에 좀 각광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대한 투자 관련해가지고 미국 정부 비롯해서 다수 국가들이 SMR 연구사가 계속 후원하고 있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과 같은 그 투자 그룹들도 이제 창업이나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이미 72개의 SMR 모델도 개발되고 있고, 자, 범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장이 커지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스케일이라는 그런 뭐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하네요. 뉴스케일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혁신형 SMR 사업 추진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에 뭐 미국 회사의 지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는 유타 정부로부터 462메가와트급 발전 프로젝트 뭐 확보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도움도 받아서 뭐 건설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가 72개 SMR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원자로는 6개 정도라고 보이네요. 러시아가 세계 최초 SMR 상업 운전에도 성공했다고 하고, 그래서 SMR 개발 타임라인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SMR 관련해서 좀 선두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가 좀 독보적일 것 같네요. 그래서 SMR 중 가장 상업화 가시화가 높은 타입은 뉴스케일에서 만든 SMR이라고 하고 경수로 기술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 증기 발생의 과학기와 같은 주기기를 하나의 모듈에 설치를 해서 콘크리트 도움과 같은 경락 건물까지 모듈에 일체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개당 77 메가와트, 그다음에 최대 12개 모듈까지 설치 가능하고 안정성을 위해서 피동형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 표준 설계 인증도 받았고, 이에 반면에 이제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8월에 뉴스케일 원자로 모듈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설계 업체 설계만 하고 있고 EPC, 그러니까 착공하고 건설하고 시운전하고 이런 시공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좀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미국이랑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생산 능력 보유 기업 보면 두산중공업의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 미국 뭐 이렇게 있네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해서. 그 다음에 SMR 음용 분야 보니까 분산전원, 산업공정열 제공, 뭐 조선 해양 분야 등 기존 대형 원전에 적용할 수 없었던 분야에 신규로 이제 쓰일 수 있고 분야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공정력 및 산업용 증 공급이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나중에 뭐 우주 관련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난방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서형화되고 수량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의 대형 원자로로 이제 공급할 수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나 타 에너지 발전 방식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보다 훨씬 싸죠. 보시면 발전 단가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 종류 보니까 LFR이 비중이 25%, PWR이 23% 정도 되네요. 그래서 기존의 PWR 원전을 활용한 SMR 방식이 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검증 기술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상용 원전 기술을 응용한 형태라고 합니다. PWR이 대형 원자력 그 원자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레퍼런스가 많잖아요.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SMR에서도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FR 방식이 있네요. SMR 중에서도 LFR 방식이 있는데 기존 원전 작동 구조가 아예 다른 이제 4세대 원전이라고 하네요. 냉각제로 납이 사용되고 감속제 없이 원자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장단점이 이렇게 있네요. 단점은 연료비 비중이 낮다. 근데 장점은 핵분열 과정이 소비된 것 이상으로 핵종이 증가한다. 차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타입으로 SFR 타입이 있네요.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 하고 4세대 원전 중 하나로 개발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SR 방식, 660 원자료 방식이 이렇게 있네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LFR이랑 PWR, SFR, MSR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중이 막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로 SMR 관련해서 발표하고, 여섯 번째, 원자력 산업 밸류체인은 어떻게 되냐. 어떤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납품을 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원자력 발전 구조는 아래와 같고 일자 계통에서 노심에서 핵분열 발생에 통해 발생의 열이 증기까지 연결시켜주고, 2차 계통은 터빈이 응축기 관련된 연결된 시스템이잖아요. 그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발표해 드렸다시피, 그래서 1차 계통이랑 2차 계통이랑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렇게 원자로 및 내부 구조물이 있고, 증기 발생이 있고, 냉각제 펌프가 있고, 가압기가 있고, 해기율을 칠기기,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 산업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압력 용기입니다. 노심을 보호하고 냉각수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은 갈비뼈 역할을 한다고 노심을 보호한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압력용기 보시면 소수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고, 단조 프레스는 7개 국가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기술적인 장벽이 좀 큰 것 같아요, 압력용기가. 그래서 글로벌 7개에서만 가능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두산에서 생산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밸류체인 중에 하나인 제어봉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핵 분열로 생성된 중성자 3개 중에서 일부 중성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인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성자 수를 조절하는 그런 제어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술력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증기 발생기가 있는데, 열 교환기 역할을 하고 있고, 1차 계통의 냉각수 배관의 뜨거운 열을 2차 계통 냉각수 배관이 흡수하는 이런 증기 발생기 역할이 있는데, BHI 쪽이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BHI. 그 다음에 냉각수 펌프도 중요하겠죠. 냉각수 순환시키기 위한 기계 장치고요. 그래서 PK 밸브 삼신 쪽에서 밸브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 가압기 쪽, 가압기도 이제 밸류 체인 중에 하나인데, 원자로 이제 내부를 고압으로 유지해주고 물과 증기 균형을 유지시켜서 압력을 유지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이제 터빈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가 발생되는 건데, 두산에서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해외 설비를 대형 터빈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뭐 밸류 체인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진부터 일진파워, BHI, 우리기술, 뚜주주, 금화, PSEC까지 원자력 계측기, 운축기, 뭐 이렇게 발전소 철골, 뭐 이런 식으로 밸류 체인 회사들이 스몰 캡인 회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관련해서 참고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소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서플라이 체인이 어디 들어가냐, 대형 원자로가 이렇게 있네. 공기 압축기 있죠, 운축기 있죠, 터빈도 이렇게 있죠, 증기 발생기 이렇게, 가압 기능 스펌프 이렇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밸류 체인 주요 기업들이 뭐 기기 제작이 두산, 설계 한정기술 뭐 이렇게 있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4편에 이어서 원자력 태조 이방원 핫한데, 그 중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발표 드렸고,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좀 글로 한번 또 추가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레포트 관련해 가지고 좀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조 이방원이 좀 핫하잖아요. 아마 정책적으로 이슈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자력이 좀 각 나라들이 이제 드라이브도 걸고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 다음에 글로벌리하게 현재 돌아가는 국제 정세로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탄탄하고 주가도 괜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좋다 좋다 해서 막 맹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공부 좀 해보고, 베이유에이션 쪽으로 매력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살펴보시고,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 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그냥 공부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